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노후 주파수 100세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전처럼 서툰 말투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정교하게 공공기관을 흉내내고 여러분의 일상 깊숙이 파고듭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벌써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장이 정지되고 명의가 도용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의 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발송 완료되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예전처럼 어설픈 조선족 말투가 아닙니다. 정말 시청이나 보건소에서 보낸 것처럼 정교합니다. 이 문자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사기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시는 김옥자 씨의 실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청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된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고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본인 인증을 하라는 안내가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지시대로 신분증 사진까지 찍어서 전송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김 씨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되었습니다. 모바일 소액 결제로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사기꾼들은 김 씨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여 대출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김 씨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딱 3분만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응책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로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진짜 고지서는 반드시 우편물로 배송되거나 카카오톡 공식 알림톡으로만 발송됩니다. 단축 URL이나 수상한 링크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번호 역시 사기꾼이 준비한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구청이나 민원콜센터 120번으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만약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핸드폰의 비행기 모드를 켜십시오. 그리고 서비스 센터로 달려가십시오. 데이터 연결을 끊어야 사기꾼들이 원격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통장 묶기 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도되는 통장 묶기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통장에 모르는 이름으로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무작위로 여러분께 돈을 보낸 뒤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여러분의 계좌를 얼려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합의금을 보내주시면 신고를 취하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는 계속 정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이철수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이름으로 1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당황한 이철수 씨에게 사기꾼이 접근했습니다. 300만 원을 보내면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씨는 당장 장사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말대로 돈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기꾼과 절대 합의하지 마십시오. 돈을 보낸다고 해서 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범죄에 협조했다는 증거만 남게 됩니다. 둘째,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하십시오. 이 자금은 제가 전혀 모르는 돈입니다. 라고 자진 신고하십시오. 피해금 반환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이의제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생활비 정도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을 만나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넷째,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몰아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험 분산을 위해 최대한 여러 개의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 지원금 사칭 대출 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요즘, 이런 문자는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 대출해주겠다거나 지원금을 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착순입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라며 재촉한다면 99% 사기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거주하시는 최수일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정부 지원 노후 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기꾼은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을 먼저 올려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이 계좌로 상환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 씨는 어렵게 구한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대로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약속했던 대출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 핑계를 대십시오. 제 아들이 금융권에서 일합니다. 아들에게 확인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사기꾼들은 말이 통하는 젊은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둘째, 직접 방문하십시오. 지원금이 궁금하시면 동네 주민센터나 거래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십시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전화로 앱을 설치하라를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 앱이 바로 여러분의 돈을 빼가는 빨대입니다. 네 번째로 부고문자 사기의 잔인함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사람의 도리까지 악용합니다. 정말 치가 떨리는 수법입니다. 부고, 누구누구님께서 별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주소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당연히 지인인가 싶어서 링크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모두 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친구들에게 똑같은 사기 문자가 발송됩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정여자님의 사례입니다. 정여자님은 부고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친구들에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니, 너 왜 나한테 이상한 부고 문자를 보내니? 알고 보니 정여자님의 핸드폰이 해킹되어 좀비폰이 된 것입니다. 대응책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링크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전화하십시오. 번호가 저장되어 있더라도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둘째, 보안 앱을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V3나 알약 같은 백신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깔아두십시오. 셋째,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지인들에게 경고 문자를 돌리십시오. 제 번호로 가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라고 전체 문자를 보내십시오.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작장, 구인 광고, 택배 주소지 확인 등 일상을 파고드는 스미싱의 덫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르는 번호만 조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주고받는 안부 인사나 생활 정보를 이용합니다. 모바일 청잡장이 도착했습니다. 택배 주소지가 불분명하니 확인 바랍니다. 단기 고수익 알바 모집 같은 문자들 말입니다. 지인이 보낸 것처럼 꾸미거나 내가 기다리던 택배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잘 알던 번호로 온 문자라도 파란색 글씨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다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순자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순자 여사는 어느 날 아침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의 이름으로 저희 딸 결혼합니다.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링크를 받으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링크를 꾹 눌렀죠. 그런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이상하네 하고 넘겼는데 그날 밤 여사님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 수백 명이 똑같은 가짜 청잡장이 여사님 번호로 발송되었습니다. 결국 여사는 졸지에 사기 문자를 퍼뜨린 사람이 되었고 핸드폰에 연결된 소액 결제로 50만 원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정말 사람 관계까지 다 망가집니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일상 사기 예방 필살기입니다. 첫째, 아는 사람 번호라도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그분의 핸드폰이 이미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를 보내준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금 청잡장 보낸 거 맞니? 라고 목소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둘째, 공짜 돈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 집에서 댓글만 달아도 하루 20만 원 같은 구인 문자가 많이 오죠. 처음에는 돈을 조금 주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다며 거액을 뜯어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이런 문자는 읽지도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셋째, 택배 문자는 공식 앱이나 쇼핑몰에서 확인하세요. 택배사에서 주소가 틀렸다고 문자로 링크를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주소가 틀렸으면 택배기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여러분이 물건을 산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파란색 글씨의 인터넷 주소, 링크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절대 누르지 말고 궁금하면 직접 전화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만 조심해도 소중한 인연과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제가 끝까지 함께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